논문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GITV의 전승호 금초롱. 오덕렬입니다. 네, 오늘은 통일 프로젝트가 유아의 통일 인식과 갈등 인식 및 해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문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통일이라는 주제가 평소 유아들이 접해보지 못하는 생소한 주제잖아요. 네, 그래서 경험을 공유하고 분단 국가를 이해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논문으로 풀어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경기도 Y시 소재 A 어린이집 만 5세 유아 20명을 통일 프로젝트 활동 시행하는 실험 집단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 어린이집에 재현 중인 동년배 유아 19명을 누리과정, 네, 누리과정 아시죠? 네. 네. 누리과정의 생활 주제 우리나라와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경험하는 통제 집단으로 이제 선정해서 네, 이제 통일 교육을 비교하는 이런 실험을 한 논문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사실 이게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그런 논문인데 굉장히 연구 방법 자체가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혹시 이 연구 방법을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여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이게 사실 실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일종의 실험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실험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통일 프로젝트를 시행한 집단과 그것을 안 한 집단을 비교를 해서 과연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식이 좀 변화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는. 네, 예. 그럼 교수님께서는 유아기는 통일 교육에 대한 적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게 참 갑자기 제가 좀 긴장했죠?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저도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했어요. 교육을 했는데, 현재 전공이 교육 인류학이다 보니까, 있던 학교의 문화라든가 교육관계 문화 쪽을 이제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 참여자들도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에서 성인,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각각의 좀 시각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혹시 그렇다라고 하면, 통일교육의 적기가 만약에 유아교육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일생에 있어서 통일교육의 적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일생에 있어서 적기. 저는 갈등을 인식할 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갈등 상황이라는 걸 인식할 때 그때 교육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어렸을 때 하면은 오히려 더 부정적이고 두려움만 더 생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적기. 지금 이제 교묘하게 제 대답을 피해 가셨는데 갈등을 하네요. 갈등을 하는 데가 연령으로 이제 본다면 어느 정도이실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때쯤이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초등학생 정도가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중학교 저학년? 중학교? 네, 그때 정도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연구가 갖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뭐 저는 어쨌든 유아교육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을 통해서 많이 또 저도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공부를 했는데 아마도 그 고등교육 하시는 대학 이후의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통일교육의 적기가 대학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 예, 중등교육을 하시는 분들, 중고등학교 쪽 계신 분들 또 중등학교가 적기라고 하실 것 같고, 초등교육 적기라고 하실 것 같고, 초등학교도 역시, 심지어는 평생교육 하시는 분들은 학창 시절 이후에 나이 들어서도 통일교육을 해야 된다라고는 강조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연령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유아교육이 적기니까 이 논문에 유아교육이 적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적기니까 유아교육 때 다 몰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만큼 유아 그 시기에도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정도로 인식을 하시는 게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유아 시기가 적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 어린이도 아니죠. 유아들이 과연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죠, 사실은. 저도 궁금한 게 유아들이 과연 통일 인식을 그런 측정하잖아요. 네. 측정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과연 이게 연구가 될까요, 이게? 실험이 될까요? 이 논문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논문의 208쪽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측정 도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과 문항들이 있는데
사실 봤을 때 한번 몇 가지 한번 제가 볼게요. 자, 북한과 미국이 운동 경기를 한다면 나는 미국을 응원할 것이다. 국가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친구들이? 이거를 6살 아. 친구들이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어렵다.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지금 더군다나 실험 집단은 지금 이제 5세니까 6살일 텐데 이 친구들이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연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유의미성을 밝혀냈습니다. 유의미성을 밝혀냈다는 것은 그만큼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심이 된다. 이거는 사실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연구로서 또 이렇게 반박을 하셔야 되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이런 실험 집단과의 어떠한 그 조사를 통해서 유의미하다라고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통일교육이 유아들한테는 어려워라고 생각했던 어떤 선입견을 좀 깨주는 논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승우 씨는 혹시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언제 알았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저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배웠을 수도 있지만 뭐 인식을 하지 못했고 제가 사실 전공이 정치외교하다 보니까 제가 정치외교에 입문을 했을 때 입문하고자 공부를 했을 때 그때 아마 인식을 하지 않았나.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94년도인데요. 그때 김일성 사망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전혀 분단 국가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얘기를 드려보면 제가 두 분보다 나이가 약간 많은 것 같긴 한데 보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북에서 오신 분이세요. 6.25 전쟁 때 남하하신 분이셔서 할머니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랐겠죠.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또 유아교육 때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물론 지금보다는 제가 성장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관심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제 또래에 비해서는 저는 좀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외할머니한테 맨날 들었던 얘기가 북한 욕하는 얘기였거든요. 왜냐면 남하하셨기 때문에 땅 뺏기 위해서 남하를 하셨기 때문에 그놈들 나쁜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적개심이 많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만화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볼 때도 뉴스를 볼 때도 저놈들은 때려 죽여야 될 애들 이런 게 되게 강하게 저한테 작용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이 유아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이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2018년도에 사실 그런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떤 사고 능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친구들이면은 아마 인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 들기도 논문에서 하네요. 보면은 그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알고 평화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다고 여기 이제 논문을 보면 나오는데 승호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이벤트 통해서 또 북한을 알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296쪽에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제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북한 프로젝트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나요? 접근법? 레지오 관련하면 또 유아 관련 쪽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도 수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학 관련된 수업도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유아교육과에서는 제가 지금 박사과정생 분들 수업을 해요. 연구방법론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제 전공이 유아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 관련된 지금 이제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이 지금 유아교육 쪽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접근법이에요. 어떤 접근법이죠? 예, 일단 실제로 이제 이탈리아 이제 북부에 있는 도시의 이름인데 이 지역에서 실행했던 유아교육의 어떤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한국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걸 전공하신 분들은 또 뭐 다양한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아에 대한 주체성이 상당히 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성인과 똑같이 의사소통할 수 있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다음에 또 이제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입장에 서 계신다라고 하면 통일교육 안에서 그 기반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적인 내용들이 이 유아들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험 연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여기 논문을 보시면은 유아 집단이
프로젝트도 주제를 선정해서 또 프로젝트를 하고 그거에 대한 또 결과도 도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혹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물론 이제 나왔다라면 지금 여기 이제 뭐 체험 활동하는 것들, 현장 학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해서 뭐 전시회를 좀 해보겠다. 그다음에 북한 음악 갖고 그제 뭐 공연도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께서 디자인을 해서 너희들 이거 해. 우리 보통 보면 유치원 보면은 심지어는 이제 애들 노래 부르는 자리 위치까지도 선생님들이 다 잡아주는 그런 그림들이 강한데, 그게 아니라 이 유아들이 직접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상의를 해서 자기들의 역할을 이렇게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유아들은 제가 클 때 유아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능력 있는 유아들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유아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고 하면 이걸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충분히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실제로 여기 이 논문의 결과에도 이제 이 통일 교육을 통해서 유아의 이런 적극적인 통일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과의 이 관계에서 유의미성을 찾았다. 네. 실제로 이 실험 집단에는 이런 통일 인식이 전체가 높아졌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결론을 도출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좀 리뷰를 해주신다면? 네.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게 통계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나타냈어요.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통계에 대한 설명을 또 하면 또 갑자기 또 분위기가 다운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유의미성의 해석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하여튼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통일 프로젝트를 시행한 친구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던 친구들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혹시 같이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298쪽에 있는 인식 측정 도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다음에 아까 뭐 또 이제 또 다른 질문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좀 통일을 하려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양보가 필요하다. 사실 양보라는 개념도 어려운 데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미한 지금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들은 기존의 강의식 교육 갖고는 안 된다. 그쵸? 아이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안 되고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면 접경 지역에 가서 이런 장면들을 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럼 예를 들면 저쪽에 통일전망대 가서 저쪽에 뭐 우리와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실향민들이 여기 와서 이제 소원도 빌고 막 해. 이런 데라 가면 그걸 보고 남북의 어떤 분단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별한 상태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느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유의미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논문이 갖는 의미점은 이제 기존의 문헌 연구로만 진행됐던 것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참여형 이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능성을 냈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고무적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유아교육 예비교사들과 관련된 통일교육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는 이 유아교육 쪽의 예비교사들이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특강 형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는. 네, 규정화됐기 때문에 아마도 예비교사들에서부터 이런 유아교육과 관련된 통일교육을 듣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유치원 현장, 어린이집 현장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보는 이제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의미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유아들은 무슨 유아들이 통일교육이야. 유아들은 얘네들은 그냥 뭐 시킨 거 이렇게 봤던 유아들에 대한 주체성이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 사실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무거운 어떤 주제들을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느끼는 게 교사들의 또 그런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왜냐하면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제 먼저 스스로가 또 평화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또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런 교사들이 또 이제 평화 교육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사실 여기 이 논문
교육에서 이제 사실 통일교육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어떻게 보면 이 논문으로서 유아기 때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논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교육의 시작으로 이제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교육으로 좀 더 나아갔으면 하는 남과 북이 아니라 가치로.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기 아이들 낳고 하면은 꼭 유아 때서부터 통일교육 관련된 얘기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논문이었는데 쉽게 또 해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승호님께도 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